지난번에 제가 일본 서기에서 숭신천왕까지 읽었었고, 이번에는 6권입니다. 권육. 이번엔 수인천왕입니다. 수인천왕. 활목 2번 50 현모전왕. 협모전황. 이쿠메이리 비코 이사치노스 메라 미코토. 수인천왕. 스이닌 텐노입니다. 스이닌 텐노. 자, 숭신천왕 다음 전왕입니다. 숭신천왕 다음 전왕. 이번엔 또 어떤 구라를 전했을까? 기대해보죠. 어떤 구라를 쳤을까? 자, 활목 2번 50 현모천왕. 수인천왕이죠. 수인천왕은 어간성 2번 50 경식 미마키 이리비코 이니웨 천왕의 셋째 아들이다. 요게 바로 그 숭신천왕이겠죠, 그죠? 어머니인 황후는 어간성희 미마키 히메라고 한다. 대연명 오호 미코노 미코토의 딸이다. 천왕은 어간성 천왕의 29년 세차. 어간성이 바로 이제 그 뭐예요? 그 저 누굽니까? 그 숭신천왕이겠죠, 그죠? 예, 어간성 천왕의 29년 세차 임자의 봄 정월 기해 초하루의 서리궁 미츠카키노미야에서 태어났다. 세차라는 거는 뭐 29년째 뭐 그런 말이겠지. 서리궁이라는 게 옛날에 뭐 일본의 도읍이었다는 곳들 중 하나인데, 뭐 여기가 이제 서리궁이라네요. 야마토 지역의 동남부 지역이죠. 요 지역이 바로 서리궁이랍니다. 뭐 그렇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뭐. 태어났을 때부터 튼튼하고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대범하며 빼어나 큰 도량을 가졌고 성품은 진실에 속인다든지 꾸민다든지 하는 바가 없었다. 천황이 이를 사랑하여 늘 가까이 있게 하였다. 24살 때에 꿈의 상서로움으로 인해 황태자가 되었다. 68년 겨울 12월에 어간성 이번 50경식 천황이 죽었다 라고 했는데, 요게 대충 언제일까요? 요게 대충 언제일까? 기원전 아마 2, 30년쯤이지 싶네요. 잠시만요. 요게 아마 제위기간이 이제 기원전 29년부터 그 다음에 기원 후 70년까지니까 대략 한 뭐 신라 건국 시기쯤이 아닐까? 만약 실존했다면, 요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너도 안 믿으니까 사실. 자, 원년입니다. 수인전왕 원년입니다. 봄 정월 정축삭 무인 2일에 황태자가 전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게 수인전왕이겠죠. 겨울 10월 계묘삭 개축 11일에 어간성 천왕을 숭신천왕을 산변도 야마노 헤노미치 산변도 산릉에 장사 지냈다. 산변도산릉 이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산변도 지금도 여기가 서리궁이고 요 서리궁 북쪽이네. 아무튼 여기 있다 그러는데 뭐 지금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게 뭐 진짜 그때의 뭐 숭신천왕이 능인지는 잘 모르겠네.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겠나 뭐. 자, 아무튼 그랬답니다. 11월 임신삭 계유 2일에 황후를 높여 황태우라고 했다. 이해 간지가 임진이다. 이때가 기원전 29년쯤이랍니다. 따져보면요. 자, 2년입니다. 2년 봄 2월 신미삭 기묘 9일에 협수희 사호 히메를 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예진 별명 호무츠 와케노 미코토를 낳았다. 태어나자 천황이 이를 사랑하여 항상 가까이 두었다. 장성에서도 말을 못했다.
말을 못했다. 아무튼 벙어리였다네. 자, 겨울 10월에 다시 전향 마키무쿠에 도읍하였다. 이것을 주성궁 타마키노미야라고 한다. 주성궁은 어디냐면요, 아까 내가 찍었었는데 왜 한간 띄어져 있지? 여기가 산변도상릉이고 여기가 아까 서리궁이었죠. 서리궁 북쪽이네요. 산변도상릉 바로 아래쪽이 뭐 여기라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있었겠죠. 자, 이해에 임나라는 게 아까 지난번 숭신천왕 때 나온 사람들인데, 임나라는 게 이제 가야라고 했죠, 그죠? 가야 소국 중에 한 명, 하나를 이제 임나라고 하는데, 로딩이 오늘 왜 이렇게 느리냐? 임나라고 하는데 아마도 금강과야쯤이다라고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좀 믿기는 힘들지만은 그 일본인들 믿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임나의 왕자였나? 아무튼 왕이었나가 소나갈질지라는 사람이 그 숭신천왕한테 조공을 왔었다라는 게 지난번 숭신천왕 곡이 그 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좀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이에 임나인 소나갈질지가 나라에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청하였다. 아마도 선왕의 시대에 아련하러 와서 아직 돌아가지 않았던 것인가. 그래서 소나갈질지에게 용숭하게 상을 주었다. 아울러 비단 100피를 주어 임나왕 미마나노 코 니키시 미마나노코 뭐 아무튼 임나왕에게 하사였다. 그러나 신라가 등장하죠. 신라인이 길을 막아 이것을 빼앗아 버렸다. 양국의 원한이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 신라가 어디 있는지는 당연히 다 아시죠, 그죠? 신라는 이제 당연히 그때 경주에 있었을 것이고, 경주가 요 지역이지. 요 지역에 이제 신라가 있었을 것이고, 임나가 근데 추정상 아마도 뭐 금관과야쯤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정확히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것저것 맞춰보니까 금관과야쯤으로 향했던 것 같고, 아마도 신라하고 금강과야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금강과야의 일부 세력이 이탈해서 아마 일본으로 망명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가가지고 야마토에 갔는가 대화까지 갔느냐 아니면 그냥 구주에 정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망명을 했던 것 같고, 그 뒤에도 아마 신라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기년처럼 기원전 30년쯤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그때 막 건국해가지고 이제 응행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때 막 아직 나라가 멀쩡했을 이제 가야 제국들을 병탄하거나 아니면 같이 합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아무튼 신라 사람들하고 뭔가 좀 그 마찰이 있었다라는 게 여기 나오죠, 그죠? 자, 양국의 원한이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 요 밑에 어떤 책, 요거는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좀 긴 건데 직접 읽고 싶은 분들은 직접 읽어보십시오. 요거 그 어디에요? 그 동북아재단 홈페이지 가시면 PDF 파일 있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요게 본문은 아닌 것 같아서 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3년 봄입니다. 3년 봄 3월 신라왕자 천일창이 건너왔다. 일본에 건너온 거겠죠, 그죠? 가지고 온 물건은 우태옥 1개, 족고옥 1개, 제롱록이라는 건 뭐 사슴 같은 거겠죠. 제롱록의 적소곡 1개, 출석의 소도 1구, 소도 작은 칼 1구, 출석의 창 1자루, 일경 한면, 일경이란 건 거울이겠죠. 옹신리 1구 등 모두 7개의 물건이었다. 출석이라는 게 지명인데, 여기가 요 지역이 이제 출석이라 그러는데, 근데 왜 신라왕자가 만약에 야마토까지 왔다면, 대화 지역까지 왔다면은 여기 지역에 이제 작은 칼을 갖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기록상은 그렇답니다.
곧 단마국의 타지마노 쿠니에 간직하고 항상 신물로 삼았다. 소중하게 이제 보관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단마국이라는 게 옛날 율령 시대의 지명인데요. 요 지역, 요 근처 지역을 단마라고 한답니다. 단마. 그리고 좀 의아한 게 요거를 신라에서 왕자가 건너왔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연호랑하고 세운여 설화하고 설화에 이제 빗대는 분들이 있대요. 아마 그것도 이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인 것 같은데 연호랑하고 세운여 설화라는 거는 이제 삼국 유사에 있는 건데 여기 해안가에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안가에 살던 연호랑하고 세운여가 바위에 올라탔더니 바위가 갑자기 자기 혼자 움직여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마 그 연호랑하고 세운여를 보고 각각 이제 왕하고 여왕으로 삼아서 받들었다라고 한 게 이제 바로 그 연호랑 세운여 설하거든요. 근데 그 연호랑하고 세운여가 각각 이제 해와 달이었나? 그걸 의미하는 거라 가지고 그 본국에는 정작 이제 연호랑하고 세원이 없으니까 해하고 달이 없으니까 깜깜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서 사람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좀 다시 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연호랑하고 세원이가 뭘 줘가지고 돌에 보냈더니 다시 해가 떴다. 내일도 해가 떴다. 뭐 그런 내용의 설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에 관한 설화가 잘 없거든요. 근데 연호랑하고 세원이 설화가 되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특별한 설화고 사실 단군 신화에서도 우린 태양과 등간 나오잖아. 일본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천조 대신에 대한 설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뭔가 한반도에서 누군가 건너간 게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한반도에서 이제 특정 집단이 건너간 게 연호랑하고 세운여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 특정 때 누군지는 잘 모르지 뭐 앞에 소나갈질지하고 연관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아마 가야 사람들이 소나갈질지는 이제 아마 금관가야라고 그 김해이죠 그죠? 김해가 여기거든요. 김해 지역에 있던 금관과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연호랑하고 세원여도 결국에는 가야 쪽 사람들이 건너간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아마 추측할 수 있겠죠. 자세한 얘기는 여기 각주에도 나와있고 하니까 각주에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신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거냐 뭐 이렇게 기냐 또 이것도. 자 4년이면 4년 가을 9월 병술삭 무신 23일에 황후의 동모형이라는 게 오빠겠죠 그죠? 오빠인 협수언왕 사호 비코노 미코가 모반에서 사직을 위태롭게 했다.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황후가 편히 거하는 곳에 와서 그대는 오라비와 남편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반역하려는 사람이 이 황후는 묻는 뜻을 알지 못하고 문득 오라비가 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곧 황후를 껴 무릇 용모로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색이 쇠하면 사랑이 느슨해진다 했습니다. 지금 천하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습니다. 각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색에 의지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황위에 오르면 반드시 그대와 같이 천하에 군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개를 높이고 길이 100년을 마치는 것은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나를 위해 천황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 자기 여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 여동생이 그 황후니까요. 자 그리고 비수를 황후에게 주며 이 비수를 옷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천황이 자는 틈에 목을 찔러 죽여라 라고 하였다. 황후는 마음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오빠의 뜻을 보건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 그 비수를 받아 혼자 감추지도 못하고 옷 속에 차고 있었다. 나중에 오라비를 말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자 5년입니다. 겨울 10월 을묘삭 1일에 천황이 내목에 와서 쿠메라는 곳에 와서 고궁 옛날의 도읍이겠죠. 옛날의 궁에 거하였다. 내목이라는 것도 지명인데요. 내목이 여기 납니다. 여기가 아까 그 주성궁인가요? 여기가 아까 주성궁이었죠 그죠? 아마 내목 쪽으로 와서 뭐 일이 있었나 보네. 와가지고 이제 여기 옛날의 궁에 거거했던 모양입니다. 기거했던 모양입니다. 이때 천황이
수인천왕이죠. 수인천왕이 황후의 무릎을 베고 낮잠이 들었다. 그러나 황후는 이를 거행하지 않았다. 이를 거행했다. 이게 뭘까? 그렇고 그런 일을 했다. 그렇고 그런 일을 안 했다. 뭐 그런 말 아닐까? 자, 그리고 헛되이 지금이 바로 오라비가 꾀하는 그때인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눈물이 흘러 천왕의 얼굴에 떨어졌다. 천왕이 개 깜짝 놀라서 깨어나 황후에게 짐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비단 무늬의 작은 뱀이 짐의 목을 감았습니다. 또 큰 비가 협수로부터 쏟아져 나와 얼굴을 적셨는데 이 무슨 징조일까요? 라고 말하였다. 황후는 모반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자세하게 형왕, 그러니까 자기 오빠의 모반에 대해 알렸다. 첩은 오라비의 뜻을 어기지도 못하고 또 천왕의 은혜를 배반하지도 못합니다. 고온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오라비를 죽일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사직이 위태로워집니다.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하늘을 우러러 울고 물러서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야로 가슴이 먹혀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천왕이 첩의 무릎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이때 첩은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미친 계집이 되어 오라비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마침 이 시점에 힘들이지 않고 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소매를 들어 눈물을 닦는데 소매에서 떨어진 눈물이 천왕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지금 꿈을 꾸신 것은 반드시 이 일 때문일 것입니다. 비단 무늬의 작은 뱀은 첩에게 준 비수입니다. 큰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것은 첩의 눈물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왕이 황후에게 이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가까운 현에 군사를 보내 상모야군 카미츠케노 노키미, 상모야군이라는 건 뭐 지명이 아니고요. 그 요책이 만들어졌을 시기의 호족이겠죠, 그죠? 상모야군의 선조인 팔강전 야츠나타에게 명하여 사람 이름이겠죠. 협수원을 치게 했다. 그때 협수원은 군사를 일으켜 지켰다. 그는 급하게 볕단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는데 견고해서 깨뜨리기가 어려웠다. 이를 도성이라고 한다. 볕단으로 만든 성의 이름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항복하지 않자 황후는 나는 황후이지만 오라비를 잃으면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군림할 것입니까? 라고 슬퍼하며 황자 예진 별명 오무츠 와케노 미코토를 안고서 형왕의 도성에 들어갔다. 천왕은 다시 군사를 추가해 완전히 성을 둘러쌌다. 곧 성중에 속히 황후와 황자를 내보내라 라고 했다. 그러나 내보내지 않았다. 곧 장군 팔강전이 불을 붙여 그 성을 불태웠다. 이에 황후는 황자를 안고서 성 위쪽으로 넘어 나왔다. 그리고 첩이 처음 오라비의 성내로 도망하여 들어간 것은 혹시 섭과 황자로 인하여 오라비의 죄를 용서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용서받지 못하니 첩이 죄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어찌 사로잡히겠습니까? 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첩이 죽어도 천왕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첩이 맡았던 후궁의 일을 좋은 짝이 될 여자에게 시키십시오. 단파국 타니 하노쿠니에 5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 정결합니다. 이들은 단파 도주왕 타니 하노 미치누 시노 키미의 딸입니다. 마땅히 궁녀의 거처에 넣어 후궁의 수를 채우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천왕이 허락하였다. 이때 불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군사들이 모두 도망쳤다. 협수원과 누이가 황후죠, 그죠? 는 성 안에서 죽었다. 천왕이 장군 팔강전의 공을 칭찬해 그 이름을 외 일향 무일 향원 팔강전 야마토 히무카 타히 코야츠나다 라고 불렀다. 코야츠나다 히코 야츠나다겠네. 자, 아무튼 황후 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했답니다. 자, 7년입니다. 가을 7월 기사삭 을해 7일에 좌우가 당마읍 타키마토무라에 용감한 사람이 있는데 당마 궐속 타키마노 쿠에하야라고 합니다. 그 사람 됨이 힘이 세어 불을 부러뜨리고 9분 낯을 펴니다. 당마라고 하는데 당마가 어디더라? 당마 요 지역이 당마인가 보네요. 아까 그
반란이 터진 곳이 여기였죠, 그죠? 여기가 당마랍니다. 당마. 항상 여러 사람에게 사방이 구하여도 어찌 나보다 힘센 자가 있겠는가. 어떻게든 힘이 강한 사람을 만나 생사를 기약하지 않고 힘을 겨루어 보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듣고 군경에게 여러 경들에게 여러 경들이 여러 재상들 여러 이제 신하들이란 말이겠죠, 그죠? 군경에게 짐은 당마골속이 천하의 장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필적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신하 하나가 나와서 신이 추른국의 이즈모노 쿠니에 용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룬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가 야마토고 여기를 우리가 추룬이라 그러죠. 추룬 이즈모. 자, 야견숭예 노미노스 쿠네라고 합니다. 시험삼아 이 사람을 불러 골속에게 붙여보았으면 합니다 라고 했다. 그날로 외직 야마토노 아타이의 선조인 장미시 나가워치를 보내 야견숭예를 불렀다. 예, 야견숭예가 출은해서 왔다. 곧장 당마골속과 야견숭예에게 씨름을 하도록 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각각 다리를 들어 서로 넘어졌다. 곧 넘어져 당마골속의 협골이 부러져 다시 그 허리를 밟아 꺾여 죽였다. 그래서 당마골속의 땅을 빼앗아 모두 야견숭리에게 주었다. 이것이 그의 요절전이 있게 된 이유이다. 허리가 잘린 밭이 나는 의미네요. 야견숭리는 머물러 곁에서 전황을 섬기게 하였다. 당마가 여기였죠, 그죠? 당마가 여기였는데 뭐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요 지역에 반란 같은 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기록에 우리가 신빙성을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섰다. 아, 요거 읽었죠. 자, 15년입니다. 15년 수인천왕 15년 봄 2월 을묘삭 갑자 10일에 단파에 6여인을 불러 후궁으로 삼았다. 첫 번째를 일엽초원 히바스 히메라고 하고 두 번째를 정엽전 경입원 누바타 니리비메라고 하며 세 번째를 진지야원 마토노 히메라고 하고 네 번째를 계정입원 아자미니 이리비코라고 하며 다섯 번째를 주야원 타카노 히메라고 했다. 희한하네. 히자는 안 썼는데 히메라고 읽네. 가을 8월 임오삭 1일에 일엽초원명을 황후로 삼았다. 황후의 아우 3인을 왕비로 삼았다. 야, 이거 자매 다만 주야원만은 용모가 추하여 못생겨서 본국에 돌려보내고 말았다. 주야원은 돌려보내진 것을 부끄러워하여 갈야 카즈노에서 가마에서 스스로 떨어져 죽었다. 갈야라는 곳이 지명이 남아있답니다. 여기가 지금 야마토 남부죠, 그죠? 요 북부에 아닌가? 저 위쪽인가? 아, 저 북쪽이구나. 지금 이제 경도 근처에 여기 이제 갈야라는 곳이 있는데 뭐 지명의 이제 유래를 우리가 뭐 다 믿을 수 없겠지만 뭐 그랬답니다. 정작 이제 사실은 내량 쪽 이야기만 나오고 경도 쪽은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처음에 뭐 요 책에서 처음 이제 나온 경도 쪽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자, 그래서 그 땅을 타국 오치쿠니라고 한다. 지금 제국이라는 게 동생의 나라 오토쿠니라고 하면 말이 변한 것이다. 황후 일엽초원명은 3남 2녀를 낳았다. 첫째를 50경부 입원명 이니시키 이리비코노 미코토라고 하고 둘째를 대족 언존 오호 타라시 히코노 미코토라고 하며 셋째를 대중 희명 오호 나카츠 히메노 미코토라고 하고 넷째를 외희명 야마토 히메노 미코토라고 하며 다섯째를 치성경 입원명
와카키니 니리 비코노 미코토라고 하였다. 왕비인 정엽 전경 입원은 탁석 별명 누테시와 케노 미코토와 담향 조키명 이카타 라시히메노 미코토를 낳았고, 차비인 세컨드요 개경 입원은 지속 별명 이케 하야와 케노 미코토와 치천 진희명 와카 아사츠 히메노 미코토를 낳았다. 자, 수인천왕 23년입니다. 가을 9월 병인삭 정묘 2일에 군경에게 예진 벼랑은 나이가 이미 30살이고 수염이 길지만 아직도 아이처럼 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하지 않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유사는 의논하라라고 명하였다. 유사라는 게 뭐 삼사 같은 거겠지. 그 가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관직 이름이겠죠, 그죠? 자, 겨울 10월 을축삭 임신 8일에 천황은 대전 앞에 서 있었다. 예진 별 황자가 옆에 있었다. 그때 백조가 하늘에서 날아갔다. 황자는 백조를 보고 우러러보고 저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다. 천황은 황자가 백조를 보고 말을 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좌우에게 누가 이 새를 잡아바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조취조 토토리노 미야츠코의 선조 천탕 하판거 아메노 요카 하타나가 신이 반드시 잡아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천황은 탕하판거에게 그대가 이 새를 잡아바치면 반드시 상을 후하게 주겠다라고 했다. 탕하판거는 백조가 날아간 방향으로 쫓아가 추룬에 가서 잡았다. 어떤 사람은 단마에서 잡았다라고 했다. 추룬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사실은 새를 보고 추룬까지 갔다라는 거는 추룬이 여기거든요. 이까지 와서 잡았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고, 단마라는 것도 사실은 뭐 여기 요 지역을 단마라 그러지 않았나? 단마에서 잡았다. 어떤 사람도 단마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그냥 뭐 그저까지 원정을 갔든 아니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짝짝꿍했든 뭔가를 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뭐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룬이나 단마 같은 이제 내량 바깥에 있는 지명들이 조금씩 언급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11월 가보삭 을미 2일에 탕하판거가 백조를 바쳤다. 이 백조와 놀면서 드디어 말하는 것을 배웠다. 이 때문에 탕하판거에게, 요 아까 벙어리라 그랬죠, 그죠? 그 예진 벼랑이 탕하판거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다. 성을 주어 조취조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조취부, 토토리베와 조양부, 카히베, 토리카히베, 예진부, 호무츠베를 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이 보면 또 닭도리탕이라고 또 지랄하겠네. 아유, 병신들. 자, 25년입니다. 수인천왕 25년 봄 2월 정사삭 갑자 8일에 아베신 아헤노미의 선조 무정천별 타케누나 카하와케와 무정천별과 화이신 와니 노 오미의 선조 언국즙 히코쿠니 부쿠 중신련 나카토미노 무라지의 선조 대록도 오호 카시마 물부련 모노노베노 무라지의 선조 십천근 토워치네 대발련 오호 토모노 무라지의 선조 무일 타케이 등 5대부에게 나의 선왕 어간성 이번 50경식 천왕, 숭신천왕이겠죠. 숭신천왕은 현명하시고 성인이셨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명확하여 총명활달하시고 매우 겸손하셔서 마음에서 삼가셨습니다. 또한 나라를 잘 통치하시고 신기를 공경하셨으며 극기하고 몸소 하루하루를 삼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민이 풍요롭고 천하가 태평했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짐의 때 이르러 신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정해삭 병신 10일에
천주 대신 아마테라스 오호미카미를 풍사 이피명 토요스키 이리비메노 미코토에게 떼어내어 웨이희명에게 맡겼다. 웨이희명은 대신이 진주할 곳을 찾아 토전 우다의 소번 사사하타로 갔다. 여긴 어디냐면은 대충 이제 여기 남부 뭐 이쯤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지명은 못 찾겠습니다. 예. 이건 저리겠죠. 토전이라는 건 앞에 나왔던 적이 있는 지명이죠. 다시 돌아와 근강국으로 들어가 동쪽으로 미노를 돌아 이세노쿠니로 갔다. 여기서 이제 이세라는 것은 요 지역을 우리가 이세라 그러죠. 요 지역을 이세라고 합니다. 그때 천주 대신이 외희명에 가르쳐 신풍의 이세국은 상세의 파도가 거듭밀려드는 나라다. 상세라는 거는 뭐 저승이겠죠. 상세양 그러잖아요. 주변 나라가 부러워한다. 여기서는 뭐 외국 바깥 바다로 통하는 그런 길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각주 한번 볼까? 각주 없네. 이 나라에 머물렀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대신의 가르침에 따라 큰 신의 가르침에 따라 신사를 이세국에 세웠다. 그리고 제궁을 제사 지내는 신사 뭐 그런 거겠죠. 제궁을 오심령천 이스즈노 카하 옆에 세웠다. 이를 기궁 이소노미야라고 한다. 곧 천주 대신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다. 잠깐만요. 여기도 뭐가 있었었는데 이건 지금이 아닌가? 뭐 아무튼 다른 책에서 여기 요 지역이 이제 이세국의 도우궁이다 와타라 이노미야라고 했는데 여기 그 도우궁이 바로 여기랍니다. 아무튼 뭐 요 근처 어디겠지 싶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놨군요. 자, 일단 그 각주가 자 본문이 아닌 부분 넘어갈게요. 자 26년 가을 8월 무인삭 경진 3일에 천황이 물부 10천근 대련 모노노베 노토워치네노 오호 무라지에게 여러 번 사절을 추른국에 보내 그 나라의 신의 보물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추른이라는 게 여기였죠. 요죠. 여기가 추른, 여기가 대화입니다. 그대가 직접 추른에 가서 조사해서 정하라라고 하였다. 곧 10천근 대련이 신보를 조사하고요 정하고 분명하게 하려었다. 그래서 신보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아까부터 계속 추른에 가서 뭘 잡아오거나 뭘 갖고 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여기인데 추른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하게 했다는 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자기 주변 영역도 제대로 못 다스릴 시기인데 그죠? 이거를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수인천왕 27년입니다. 가을 8월 개유삭 기묘 7일에 사관이라는 거는 그 신을 모시는 그런 관리입니다. 사관에게 명하여 무기를 신에게 공물로 바치고 자 점쳤더니 길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궁시, 활 및 횡도라는 것은 뭐 칼이겠죠, 그죠? 횡도를 여러 신사에 복납했다. 이로 인해 5 신지와 신호를 정하고 때를 정해 제사 지내게 했다. 아마도 무기를 가지고 신기를 제사 지낸다는 것은 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해에 둔창 미야케를 네모급 쿠메노무라에게 세웠다. 네모급은 아까 나왔었죠, 그죠? 둔창이라는 거는 뭐 식량창고 같은 거 같은데.
여기서는 조정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직할령을 관리 경영하는 창고,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통치 기구네요, 그죠? 관청 같은 거네. 근데 요걸 이제 내목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내목이 여기거든. 그러니까 요 야마토 남부 지역의 남부 지역에 그걸 세워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죠? 자, 28년입니다. 수인천왕 28년 겨울 10월 병인삭 경우 5일에 천황의 동생인 외연명이 죽었다. 11월 병신삭 정유 2일에 외연명을 신협 도화조판 무사노츠 키사카에서 장사 지냈다. 이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모두 산채로 능역에 묻었다. 어휴, 순장이네. 며칠 동안 죽지 않고 주야로 울부짖다가 마침내 죽어서 썩으니 개와 까마귀가 모여서 먹었다. 개 끔찍하네요. 천황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하였다. 여러 경들에게 살아서 사랑하였던 사람을 망자에게 순사시키는 것은 심히 마음 아픈 일이다. 지가 한 거잖아요. 옛 풍속이지만 좋지 않은 것은 어찌 따르겠느냐. 금후 의논에서 순장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라. 얘들은 순사라고 표현하네 라고 명하였다. 수인이라는 시호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네요. 자, 30년입니다. 봄정월 김이삭 갑자 6일에 천황은 50경부명과 대족 언존에게 너희들은 각기 원하는 바를 말하라 라고 했다. 형이 되는 왕은 활과 화살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했고, 동생왕은 황의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때 천황이 각기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50경부명에게 주었다. 그리고 대족 언존에게는 너는 반드시 짐의 자리를 잇도록 하라 라고 했다. 32년입니다. 가을 7월 갑술삭 기묘 6일에 황후 일엽초원명이 죽었다. 장사 지낼 날은 아직 멀었다. 천황이 여러 경들에게 순사가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 순사라는 게 순장이죠. 이번의 장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예, 야견숭례가 나아가 군왕의 능묘에 산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후대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 좋은 방법을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라고 했다. 사자를 보내 출은국에, 출은이 아까 이즈모 쪽이었죠, 그죠? 출은국의 토부들을 시켜. 출은이라는 게 여기 요 지역이 출은입니다. 요 지역이 출은. 토부라는 건 뭘까? 토부라는 거는 능묘의 이 뭐야, 직륜인가요? 나는 그 뭔가 이제 기술자인 것 같아요. 토부를 시켜 진흙으로 인마 등 각종 물건의 형체를 만들어 천황에게 헌상하며 이후로는 이 토물을, 그러니까 흙으로 된 거 있잖아, 그죠? 산 사람을 대신해 능묘에 세워 후세의 법으로 하십시오 라고 했다. 천황이 크게 이뻐하며 야견숭례에게 너의 편리한 방법이 진실로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했다. 그 토물을 처음으로 일엽초원명의 묘에 세웠다. 이를 식륜이구나. 식륜, 한의화라고 한다. 식륜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흙으로 된 병사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식륜이라고 합니다. 또 인물이라 불렀다. 서 있는 물건. 그래서 영을 내려 앞으로 능묘에는 반드시 이 토물을 세울 것이며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 천황은 야견숭례의 공을 후하게 포장하고 단지를 내렸다. 단지라는 거는 뭐 땅인가요? 보상 이름인가? 자, 그리고 토부에 직을 주었다. 이에 본성을 고쳐 토부신 하지노우미라고 하였다. 이것이 토부련 등이 천황의 장례를 맡는 이유이다. 이른바 야견숭례는 토부련들의 시조이다. 라고 있답니다. 일단은 뭐 일본 서기상으로 보면 수인천왕 때부터는 그 순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34년입니다. 34년 봄 3월 을죽삭 병인 2일에 천황이 산배 야마시로에 행차했다. 그때 좌우가 이 나라에 미인이 있습니다. 기호변 카니하타토베라고 하며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산배 대국 야마시로 오호크니의 불치 후치의 딸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산배가 어디냐? 바로 요지역, 요지역이 산배입니다. 지금의 경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황이 창을 잡고서 그 미인을 만나려면 반드시 도중에 길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행궁이 이럴 때 큰 거북이 물속에서 나왔다. 천황이 창을 들어 거북을 찌르자 갑자기 돌로 변하였다. 좌우에게 이것으로 추측하거늘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기호변을 불러 후궁으로 삼았다. 기호변은 반충 별명 키미, 잠깐만요. 이하츠쿠 와케노 미코토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산미군 미워노 키미의 시조이다. 이보다 앞서 산배의 예번 호변 카리 하타노베를 취하여 3명의 남자아이를 낳았다. 첫째가 조별명 오호 치와케노 미코토, 이고 둘째가 51족 언명 이카타라시 히코노 미코토이며 셋째가 단무 별명 이타케루 와케노 미코토이다. 51족 언명은 석전군 이시다노 키미의 시조이다. 35년입니다. 가을 9월에 50경부명을 한해국 카후치노쿠니에 보내 고석지와 모정지를 만들게 했다. 지라는 거는 모시인데요. 뭐 저수지 같은 거겠죠, 그죠? 한해라는 거는 여기가 내량이면 요 지역을 오사카 지역을 아마 지금 요 지역을 이제 한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제국에 명하여 여러 나라에 명하여 지구라는 것도 뭐 지구라는 건 도랑이네. 도랑 저수지를 만들었으니까 도랑을 파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물을 갖고 와야죠, 그죠? 지구를 많이 파게 했다. 그 수는 800여 곳이었다. 농사를 소중한 업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백성이 부유하고 넉넉해 천하가 태평하였다. 자, 37년입니다. 봄 정월 무인삭 1일에 대조건전을 황태자로 삼았다. 예전 괴는 어떻게 된 거지? 자, 39년 겨울 10월에 50경부명은 모정 친우의 토지 천상궁 우토노카 하카 미노미야에 가서 칼 1000자루를 만들었다. 모정이라는 게 여기에 모정지라고 아까 있었죠, 그죠? 예, 요지역입니다. 아까 요지역의 한해에다가 뭐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죠? 자, 모정의 토지 천상궁 우토노카하카 미노미야에 가서 칼 1000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검을 천상부라고 이름했다. 천상부, 강가에서 만든 뭐 그런 거겠죠, 그죠? 또는 나반 아카하다가 토모라고 불렀다. 이를 석상신궁 이소노 카미노 카무미야에 간직하였다. 이후 석상신궁이라는 거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그 석상신궁이 그때 그건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이제 석상신궁이라는데 이게 뭐지? 아마 이 석상하고 저 석상이 다른 것 같죠, 그죠? 요거는 이제 신무천왕에 나왔던 그 석상인데 뭐 아무튼 어딘가 있겠죠. 이후 50경부명에게 명하여 석상신궁의 신보를 주관하게 했다. 자, 87년입니다. 갑자기 87년이네. 마지막 기록이 39년이었는데. 자, 87년 봄 2월에서 정해삭 신묘 5일에 50경부명이 누이 대중희 오호 나카츠 히메에게 나는 늙었습니다. 신보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대가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대중희명이 저는 약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높은 천신고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하였다. 가기 싫은 거죠 뭐. 50경부명이 천신고라는 건 뭐 천신의 창고 뭐 그런 말인데 그 보물들의 창고 같은 거겠죠. 자, 50경구명이 신고가 비록 높다 하나 내가 신고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어찌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것이 하늘의 신고도 나무 사다리로 마음대로라는 속담의 연유이다. 그리하여 대중희명은 물부십 천근 대련 모노노베노 토호 치네노 오호무라지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물부련 등이 지금 이르기까지 석상의 신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연유이다. 옛적에 단파국의 상전촌 후아타노무라에 사람이 있었는데 상전촌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단파라는 게 단파 여기가 단마죠 그죠? 단파가 여기가 단파였나? 단파가 어디였지? 여가 단파 아닌가? 요가 단파일 겁니다. 요가 단마구요. 요 지역이 단파일 겁니다. 자, 옛날에 단파국에 상전촌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옹습 미카소라고 했다. 옹습의 집에 개가 있었는데 이름이 조광 아유키였다. 이 개가 산짐승인 모사나 무지나를 물어 죽였다. 짐승의 배에 8척의 경구옥이 있으므로 이를 헌상하였다. 이 구슬이 지금 석상신궁에 있다. 자, 88년입니다. 가을 7월 기유삭 무오 11회 군경에게 짐이 듣건대 신라의 왕자 천일창이 처음 왔을 때 아까 연호랑 관련한 이야기 있었죠 그죠? 가지고 온 보물이 지금 단마에 있다고 들었다. 그때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 신부로 되었다. 단마가 아까 여기였죠. 짐은 그것을 보고 싶다 라고 했다. 그날로 사자를 보내 천일창의 증손인 청언에게 고하여 헌상하게 했다. 청언은 조서를 받고 곧 스스로 신보를 받들어 헌상했다. 우태옥 1개, 족고옥 1개, 재롱록의 적석옥 1개, 일경 1면, 옹신리 1구였다. 오직 작은 칼 1구가 있었는데 출석이라고만 불렀다. 출석은 아까 지명이라 그랬죠 그죠? 청원은 갑자기 그 칼을 헌상하지 않으려 생각하고 옷 속에 숨겨 자기의 몸에 지녔다. 천왕은 칼을 숨긴 것을 알지 못하고 청원을 총애하려고 불러 가까이에서 술을 주었다. 그때 칼이 옷 속에서 나와 사실이 밝혀졌다. 천왕이 보고 친히 청원에게 그대의 옷 속의 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청원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헌상한 바 있는 신부와 같은 부류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하였다. 천왕은 청원에게 그 신부는 어찌 무리를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헌상했다. 그러니까 그 칼 하나만 어떻게 따로 이제 떨어지겠냐? 나머지가 다 나한테 있는데 뭐 그런 말이죠. 자, 모두 신부에 간직했다. 그런 연후에 보부를 열어보니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 그 작은 칼이 없어졌다. 청원에게 그대가 헌상한 칼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대가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청원이 어젯밤에 칼이 저절로 신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천왕은 황공하여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후 출석의 칼은 저절로 담로도로 갔다. 아하지노시마. 담로도가 어디냐? 여기가 담로도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얘기한 담로도가 이 담로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섬 사람이 신으로 모셔 칼을 위한 신사를 지었다. 지금까지 제사를 받들고 있다. 옛적에 작은 배를 타고 단마국에 와서 묵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대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고 물었다. 그는 신라의 왕자 천일창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단마에 머무르면서 그 나라의 전진이 사키츠 미미 딸인 마타노우에게 장가들어 단마 제조 타지마 모르스쿠를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정원의 조부이다. 천일창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호랑하고 세훈이 여사라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하고도 일본 서기에 관련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잘 모르겠다. 넘어가보죠. 자, 90년 봄입니다. 근데 그걸 왜 신라의 왕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90년 봄입니다. 2월 경자삭 1일에 천황이 전도 간수 타지마무리에게 상세국에 가서, 상세국이라는 게 저승 아니냐? 상세향이잖아. 상세국에 가서 죽으란 말인가? 제철이 아닌 향과를 구해오라고 했다. 지금 귤이 그것이다. 자, 99년이며 가을 7월 무삭 1일에 천황이 전향궁 마키무쿠노미야에서 죽었다.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이때 나이가 140살이었다. 자, 겨울 12월 계묘삭 임자 10일에 140살이었다고? 관원 스가하라의 복견릉 후시미노 미사자키에서 장사 지냈다. 잠시만요. 요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차피 어딘가 장사 지냈겠지 뭐. 자, 다음에 봄 3월 신미삭 이모 12일에 전도간수가 상세국으로부터 돌아왔다. 저승에서 온 거야? 가지고 온 물건은 때가 아닌 향과 팔간팔만이었다. 전도간수는 천조에서 명을 받아 멀리 저력에 갔습니다. 만리의 파도를 헤치고 멀리 약수를 넘었습니다. 이 상세국은 신선의 비밀스러운 지경이고 속인이 미치는 바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왕래하는 데에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어찌 혼자 높은 파도를 헤치고 다시 본토에 돌아올 것을 기약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제 신령이 가호에서 간신히 얻기 이제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천황은 이미 돌아가셔서 복명할 수 없습니다. 신이 살아있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고 슬피 탄식하고 천황의 능에 가서 울부짖으며 스스로 죽었다. 여러 신하들이 듣고서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도간수는 삼택년 미야케노 무라지의 시조이다. 자, 여기까지가 수인천왕인데요. 수인천왕, 권육 수인천왕인데 사실은 거의 지금 보면은 의미 있는 기록은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반란 기록 하나, 그죠? 요 지역에서 반란 기록 하나, 그 다음에 요 지역에 또 통치 기구를 하나 만들었다는 기록 하나, 다른 지역에 또 뭐 저수지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출운국이 잠깐 나와요. 상당히 외국치고는 비중이 꽤 나오는데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아마도 연호랑하고 세오니어 설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연호랑하고 세오니어 설화가 여기서는 이제 그 뭐죠? 신라왕조 창 뭐였지? 천일창인가? 예, 맞아요. 천일창이죠. 천일창. 신라왕자 천일창의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그 관련한 이야기의 배경이 여기 있는 단마라는 곳이라는 게 또 특이하네요. 만약에 진짜로 가야에서 넘어온 거라면, 가야에서 이제 누군가가 넘어온 거라면은 저 지역보다, 단마 지역보다는 이제 구주 지역이나 아니면은 본주 서쪽에 지금의 장주 지역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추룬이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단마일까? 단마하고 왜 관련이 있게 나오는 걸까?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읽다 보면 또 나중에 기록이 나오기 그러겠죠, 그죠? 일본 서기는 이게 기록을 씨발 지좆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좆대로 막 섞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내가지고, 옥석을 가려내가지고 이 기록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그걸 가려낸 작업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저는 요 책만으로 따져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네요. 뭐 어쩌겠어요. 하다 보면은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겠죠. 일단 수인천왕은 소나갈질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에서 좀 흥미가 가긴 하는데, 근데 뭐 수인천왕이 140살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 뒤의 기록도 사실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